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학기를 맞은 3월, 대다수의 지역 어린이집은 입학 상담도 줄어들고 심지어 정원 미달로 보육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의 4살배기 원아 폭행 사건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부모님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부모님과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마음 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하루빨리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3월 셋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농협중앙회가 평가하는 2014년 종합업적평가에서 거창 사과 원예농협이 전국 품목농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거창 사과원협은 2008년부터 총 4번에 걸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4년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 시상식이 3월 19일 2015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 석상에서 조합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거창 사과 원예농협은 이날 전국 품목농협 1위를 달성했으며 사무소 표창과 우수기, 트로피, 농업인 실익 지원 차량 1대와 함께 시상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업적평가 1위 농협에 주어지는 직원 1명 특별 승진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한편 윤수현 거창 사과 원협 조합장은 조합장 취임 후 2년 차인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종합업적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어려운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농업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김덕선 거창군 지회장에 이어 제11기 지회장으로 심재수 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 지회장 이취임식이 3월 16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이홍기 거창군수, 이성복 거창군의회 의장,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임하는 김덕선 전 지회장은 지난 3년 지회장을 지낸 시간은 인격 함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비록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거창군 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1기 지회장으로 취임한 심재수 지회장은 김덕선 전 지회장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장애인 복지를 주도하겠다며 회원 간의 친밀하고 화합하는 협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협회,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상면 인불마을 주민들의 정겨운 손때가 묻은 농기구 등 마을의 역사가 담긴 인불마을 고품 전시관이 3월 13일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인불마을 주민들이 오래된 농협 창고를 정비해 만든 90제곱미터 규모의 고품 전시관 개관식이 3월 13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이성복 거창군의회 의장, 남상면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인불마을 고품 전시관은 거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초인 시범 사업으로 1,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주민 모두가 참여해 만든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농작업에 사용해온 농기구와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각종 생활용품 등 버려지고 사라져가는 소중한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농촌마을의 역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이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과 출향인들의 향토회를 높이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꽃동산과 고품 전시관을 조성했다며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내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는 등 문화 복지 분야와 소득 창출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홍기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인불마을은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아 마을 만들기 모델이 되는 마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마을 발전에 대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마을 만들기과를 신설하고 교육과 컨설팅, 소액 사업 지원 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거창군 지부는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외식업 거창군 지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까지 더했습니다. 외식업 거창군 지부는 3월 9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홍기 거창군수, 윤병도 외식업 경남도 지회장, 인근 시군 지부장, 거창군 지부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우수 모범 회원에 대한 표창과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 2014년도 주요 사업 결산과 2015년도 예산 승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나눔과 섬김이라는 기부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거창군 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해 따스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신은범 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다 나은 영업 환경과 보다 친절한 이미지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어지는 거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5년에는 더 발전하고 배려하는 지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홍기 군수는 지난 2월 말 거창에서 열린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외식업 지부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민간 주도의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거창군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풍력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 설명회가 3월 17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군 관계자와 지역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상준 창조산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 MOU 체결이나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10가지의 에너지 자립 관련 정책 사업들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는 우선 2020년까지 10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 지난해 신기 산촌 생태마을에 이어 올해는 송정 도시개발지구의 제2호, 성산마을 이주단지의 제3호, 신원면 청년마을의 제4호 자립마을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송정도시개발지구 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지와 감악산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과 공동주택 베란다를 활용한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시설 태양광 보급과 패시브하우스 민간 보급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에코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패시브건축협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소수력 발전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2020년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은 물론 독일 프라이부르크, 영국의 베드제르에 버금가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거창의 꿈을 이룰 때 창조도시 거창의 가치와 국민의 행복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내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거창 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들인데요.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이 3월 18일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거창 시니어클럽은 3월 18일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창군 노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축사, 선서문 낭독, 관련 동영상 시청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2014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우수 참여자상을 수상한 이춘자 어르신이 특별 소감을 발표해 참여 어르신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습니다. 거창 시니어클럽 관장 선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소득 창출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재차 강조했으며 거창군 노인들의 건강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시니어클럽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거창 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거창군의 지원으로 419명이었던 2014년에 비해 약 20%가 증가한 49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발된 참여자들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노인 사회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고 3월 말부터 관내 각지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가난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이들을 위한 성인문예교육 학력인정교실이 올해 처음으로 입학식을 갖고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초등 학력인정과정 학습자들은 3월 19일 경남 도립거창대학교에서 열린 뜻깊은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성인문예교육 학력인정교실은 거창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과정인데요. 입학식에서 이홍기 학장의 인사말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배움의 한과 설렘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84세의 최고령 문명선 할머니는 일본 말은 배웠는데 정작 한글은 배우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며 자녀들의 응원에 용기를 냈다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종주, 서미영 교사는 늦은 나이에도 배우겠다고 나선 할머니들이 자랑스럽다면서 학력 인정을 처음 시작하는 선배인 만큼 책임감 있게 건강하게 수료해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등 학력 인정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정식으로 학력을 인정받아 경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는데요. 군 관계자는 수요 조사를 통해 중학과정 등 학력 인정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입학식에는 경남도립거창대학 김정기 총장, 거창교육지원청 강신화 교육장, 경남도립거창대학 장남서 평생교육원장이 참석해 격려를 보탰으며 신성범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학습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지역의 안전지킴이로 헌신하고 있는 거창군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12개 읍면별 대항으로 심폐소생술, 환자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 등 3개 분야에서 실기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2015년 거창군 주부 민방위 기동대 실기 경연대회가 3월 19일 거창문화원에서 12개 읍면 주부 민방위 기동대별 대항으로 심폐소생술, 환자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의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인명구조에 있어 능숙하고 안전하게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각 읍면별 주부 민방위 기동대원의 친목을 다져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종승 안전총괄과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크고 작은 재난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부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 없는 안전거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포털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에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선발된 최우수 선수들은 오는 6월 중 개최되는 경상남도 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봄에 불청객하면 황사 외에도 춘곤증이 떠오르시죠. 따스하고 나른한 오후 이겨내려고 애써보지만 좀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견뎌내기가 힘든데요. 춘곤증에는 향긋한 봄나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봄나물은 찬 기운을 이겨내면서 대지를 뚫고 자라는 동안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왔습니다.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취나 달래, 냉이와 쑥으로 맛있는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